앞에서 인사체험의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롱자가 생각하는 그 견해를 말씀드렸죠. 아마도 중간계에서 벌어진 일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체험에 관련돼서 또 일반적인 내용 중 하나를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이제 그 수술대에 누워 있는데 수술에 들어가면서 몸에서 이제 유체가 이탈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그렇게 이탈한 상태에서 주변을 둘러보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아주 선명해지겠죠. 선명하게 보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그 당시 눈을 감고 있었다거나 의식이 없었다거나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수술실 내부를 보지를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유체 이탈이 되었을 적에 수술실 그런 거를 다 보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수술에서 끝나서 깨어서 보니까 모두 다 본인이 그 유체 이탈에서 본 것과 같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소롱자가 생각하는 건 지금 실제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소롱자가 설명하는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방금 같은 사례 이런 것을 소롱자가 봤을 적에 환자가 그 수술대에 있었고 주변에 의사들이 하는 내용 다 들었고 그 다음에 유체 이탈한 상태에서 얘기 다 들었고 주변도 다 보았어요. 그 다음에 의식이 깨서 이제 의사에게 그런 말하죠. 나는 수술하는 동안 깨어 있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해줬고 누가 어떻게 해줬고 하는 것을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아주 신비로운 얘기죠. 아주 놀라운 얘기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전부 기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적에 의사 선생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그랬니? 그러면은 환자는 생각하죠. 이분이 안 믿는구나. 정말입니다. 진짜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난 다 보았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의사 선생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또 그런 얘기 많이 들어. 이랬을 적에 이제 환자는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건데, 그래도 증명하고 싶은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말 많이 들었어. 예전에도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반인들이 그렇게 중병에 걸려가지고 생사의 기로에 서는 경우는 일생에 뭐 몇 번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의사분들이나 뭐 간호사분들은 직업이 그거잖아요, 직업이. 본인이 그런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었지만은 그런 상황에 처하는 사람은 항상 접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단서를 달 수밖에 없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떤 그 뜻으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의사분들께서 말은 안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은 그런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견해도 가지고 계실 거고, 다만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게 왜 일어났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했을 적에 어떤 이것이다라고 발표할 만한 것이 아직 그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연구하고 계시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쪽 분야는 이제 내과 의사분이신데 이거는 정신과 쪽하고 관련될 수 있으니까 그쪽 부분은 전공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은 지금 이쪽 해야 될 내과 쪽 열심히 환자들 살리는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환자들 살리기에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 많이 안 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의사분들끼리는 아마 서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얘기가 길어졌네요. 뭐 쓰잘데기 없는 얘기까지 막 했네요. 의사분들이 어떤지 소롱자 모릅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거는 간추려서 제가 아시는 분이 경험한 내용을 추려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롱자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소롱자가 그 수행하고 명상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는데 이와 유사한 경험들을 해요. 그런데 이제 소롱자가 보았을 적에 이런 것이죠. 그 육체가 그 잠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잠이 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내부 장기나 그 자율신경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귀는 또 열려 있고 눈은 감았을지라도 그러면은 본인도 모르게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간계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되죠. 중간계 상태에서 그러니까 가해 눌림 상태에서 의식 다 깨어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게 밤중이고 특별히 그래서 그렇지 아마 주변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TV가 켜져 있었다거나 뭐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아마 그 소리도 들을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소롱자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영코 필적이 주변 다 의식했다고. 그랬을 적에 그 육체의 지혜라고 말씀드렸죠. 이 육체의 지혜가 아주 굉장한 것이다, 아주 훌륭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육체의 지혜가 소리를 듣건 피부로 느끼건 뭐 어떻게 됐건 그 유체 상태로 되었을 적에 주변을 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 모습을 만들어요. 그리고 귀로 들은 거는 그리고 의사들이 말하고 그런 건 귀는 열려 있잖아요. 그런 거죠. 눈만 작용을 못 하는 거예요. 모든 감각은 다 작용을 하는데 눈만 작용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자료가 이 육체가 보았을 적에 모든 감각은 다 되어가지고 충족되지만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시각이 충족되지를 못했어요. 그랬을 적에 육체의 지혜가 마음을 통해서 그 시각까지도 그러니까 마음이 시각까지 완성을 해야죠. 그러니까 가해 눌림에서 군달림이 일어나고 공포 일어나고 마비 일어나면 그 구체적인 대상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 대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 대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 의사 선생님 처음 보는 사람들 못 본 사람들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도 다 이렇게 대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수술실 내부도 모두 그 마음의 작용으로 화면을 만들죠. 마치 꿈을 꾸거나 아니면 가해 눌림에서 이제 공포의 대상을 만들거나 하는 것처럼 루시드 드림 하시는 분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하나 세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 뭐 도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면 도시가 만들어질 것이고 방안이 아름다운 방안이었으면 좋겠다 하면 아름다운 방안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수술실 내부나 그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꿈처럼 좀 흐리거나 그러면은 좀 애매모하지만은 만약에 좀 밝다면은 충분히 현실이라고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연꽃이 피는 군달림이 얘기할 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현실보다 더 선명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정도로 보이는 그 정도는 그 마음이 만들기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 또 어두웠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꿈처럼 좀 흐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깨어난 사람은 그러죠. 아닙니다.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마음이 전체적으로 다 만들었어요. 현실하고 똑같이 완벽하게 이제 만들었다고 쳐요. 그런데 그것과 현실과는 사실은 달라요. 손흥자가 그 연꽃이 폈을 적에 유체이탈에서 본 것 모두 똑같고 다 했는데 뭔가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현실이 아니다. 그거 하는데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걸렸다 그랬잖아요. 검증하는데 그 정도로 오래 걸렸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다른 거예요.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선홍자가 그런 것을 경험할 적에는 익숙한 장소에 있었을 때 경험했기 때문에 좀 자세히 나온 거고, 만약에 한 번도 못 봤다 그러면은 선홍자가 봤을 적에 실제 상황과 그 유체이탈 상태에서 보았던 그 상황과 그 주변 환경이 같기는 매우 힘들죠.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어떤 게 있었고 어떤 게 있었고 구체적으로 맞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 유체이탈에 들어서 본 상태 거기에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계예요. 중간계에서 만들어 놓은 그 대상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소리나 그런 건 들을 수 있고 느낌 감촉은 작동을 하니까 다 맞춰줬는데 이제 화면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화면만 이제 소동자는 다르다 그랬어요. 다른 걸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의식이 깨면서 눈을 뜰 거 아니에요. 눈을 뜨면서 본인이 유체이탈에서 본 것하고 같은지 주변을 훑어보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유체이탈에서 본 것과 실제로 본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똑같다고 얘기한 것이고, 그럼 이 부분에서 보자고요. 유체이탈 중간계 상태에서 본 화면하고 그 다음에 깨어나서 봤을 적의 화면하고 똑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똑같다라고 말하려면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돼요. 두 가지 영상, 그 동영상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비교하려면은 시간이 필요하죠. 두 가지 영상을 맞는지 두 가지 그림 놓고 같은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죠. 그러면 그걸 보고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지는 몰라요. 1시간이 걸렸건 10분이 걸렸건 1분이 걸렸건 1초가 걸렸건 0.001초가 걸렸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시간에 정의해서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중간계 어떻게 들어간지까지도 말씀드렸죠. 시간을 늘려버리라고. 시간이 1시간이 됐더라도 한 가지 일도 못할 수도 있지만 0.00001초라도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마음은 굉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자가 그 경험한 부분 바로는 어떤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실제 상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실제 그걸 딱 보았을 적에 이것이구나. 똑같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데 손흥자는 명상이나 수행 이런 쪽 하잖아요. 그리고 관찰하는 거, 검증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저 상황으로 갈 적에 그 시차가 있어요. 약간의 아주 작은 시차. 눈도 마찬가지로 눈 깜빡거릴 적에 시차가 있죠. 안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 보고 저쪽 보고 할 적에 시선이 바뀔 적에도 시간이 필요하죠. 그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관찰하죠. 그랬을 적에 소롱자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 짧은 시간에 마음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작용을 해서 그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그
그 중간계 상태에서 만들었던 그 영상, 동영상 전체를 그 짧은 시간에 눈이 깨면과 동시에 현실에서 나타난 것, 서로 다르다 그랬어요. 서로 다른데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현실에 있었던 실제 상황을 예전에 그 전에 있었던 그 가상의 상황, 그 가상의 상황을 실제 상황으로 대체를 해버려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가령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가령 그 유체 이탈 상태에서 보았던 벽지라고 하죠. 그 수술실 내에 그 벽지가 아니라 페인트 칠이겠죠. 벽지 아니겠죠. 그 수술실 내에 벽의 색깔이 가령 흰색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쳐봐요. 흰색이었는데 깸과 동시에 확인해 보니까 파란색이었어요. 실제 벽의 색깔은. 그러면은 이 사람은 흰색을 보았지만은 파란색을 본 것과 동시에 그 유체 이탈 상태에서 본 것이 파란 것이었다라고 대체를 해버린다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벽지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뭐 수술 기구들이고 뭐고 그리고 소리가 들었기 때문에 뭐 메스라 그러죠. 그런 거나 뭐 가위나 뭐 그런 것들 모든 것들 다 의식하면서 그 마음속으로 다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영상을 만들어요. 왜?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완성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 의식이건 육체건 하여튼 육체의 지혜한테도 완성은 중요하고 그 정신의 지혜한테도 완성은 중요해요. 그래서 그 가해 눌림 들어갈 적에 완성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한 번이나 세 번 살짝만 하시라고. 왜냐? 완성을 하려고 그러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짝만 해놓으면 뒤에 가서 완성을 하려고 그러는 그런 작용이 벌어진다고요. 그리고 또 가위 눌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완성하려고 그 영상, 그 무서운 그 귀신이건 그런 걸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상태에서 환자가 유체 이탈 상태에서도 그걸 완성해 소리나 그런 거 간간히 다 장려하기 때문에 완성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것이 또 다 잠들었다 그러면 유체 이탈 자체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의식이 깨어 있었어요. 중간계 상태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도 똑같이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음성, 그러니까는 영화 만드는 사람이나 뭐 방송하는 사람들이 그 영상하고 음향하고 효과음이나 그런 것 그 편집해가지고 다 맞추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맞추는 거예요. 원래는 소리밖에 없는데 손홍자 그 유튜브에 올린 거 보면 원래 강의니까 소리뿐이 없잖아요. MP3는 녹음했는데 그런데 유튜브에 올리려면 동영상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진 찾아가지고 동영상 올린 방법 배워가지고 올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하고 같은 거예요. 동영상도 필요하기 때문에 동영상을 어디 걸 갖다가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현실에 이것이 나왔을 적에 그 두 가지를 그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이전의 거는 가상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현실하고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현실 것을 선택해야지 가상의 것을 선택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지난번에 그 강의하면서 이거 오버했네요. 좀 너무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정신과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현실을 선택을 해야죠.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로 대체를 하게 돼요. 그럼 그 전의 것은 버리게 되죠. 왜냐?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어떤 것이 진짜 기억이었는지 애매모호해지죠. 실제로 이런 일이 간혹 벌어져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여러분들 어떤 한 가지 상황이었었는데, 한 가지 사건이었는데, 두 가지 기억이 떠오를 수 있어요. 아니면 세 가지, 네 가지. 이거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경험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육체의 지혜건 정신의 지혜건 하나는 알아서 버려요. 그리고 끝나는데 애매모호한 상황이 이게 문제가 되거든. 가끔 생겨요. 그것이 뭐냐면 두 가지를 기억을 하는 거죠. 하나는 실제고 하나는 본인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이 진실이냐 이거 가지고서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보면 일반적으로는 마음이 만든 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경우 있죠. 가령 뭐 교통사고가 났다. 그럼 한 가지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두 쌍방이 얘기하는 거 보면 서로가 얘기가 전혀 달라요. 서로가 피해자지 가해자는 없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믿고 싶죠. 왜? 가해자가 되고 싶지 않잖아요. 피해자가 되고 싶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대충 이런 것도 있다. 전체로 봐서는 이런 사건은 이런 현상은 그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이 벌어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현실을 그 객관적인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간혹 그런 것이 문제가 됐을 때가 있거든요. 두 가지 중 취사 선택을 할 경우 그러면은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이 좀 그렇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스트레스 사람들이 많이 받고 또 불안 요소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다. 선홍자가 봤을 때 좀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 과연 좀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이거 과연 이거 제정신 가진 사람이 이거 몇 명이나 될라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좀 과장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듣기에 따라서 다르겠죠. 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가볍게.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져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일상적으로도 수시로 이렇게 벌어질 수 있고 많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유체이탈, 인사체험 이쪽에서는 좀 특이한 경험이잖아요. 자기 본인이 그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었을 때 이야기니까. 그리고 충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 지금 오래 남고 좀 각인이 되죠. 좀 아주 강렬하게 남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삶에 영향도 많이 미칠 거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내용이 데자뷰라고 그러죠. 어떤 것을 뭐 어떤 현장에 갔다고 쳐요. 어떤 곳을 갔는데 예전에 와본 것 같다 이런 거. 그런 데자뷰. 뭐 실제로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단서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가능성은 다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그중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선홍자가 말한 대로 어떤 그런 것과 유사한 것을 기억이 있죠. 그것을 가면서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받았을 적에 좀 더 강렬하게 받거나 그랬을 적에 같은 현상이 벌어져서 예전에 그 완성되지 않았던 거나 아니면 지금 그런 것이 지금 지금 있는 것으로 대체되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예전에 와봤었던 것 같다. 이런 것인데, 가령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상상 속에서 어떤 곳을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꿈속에서 어떤 곳을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곳에 딱 갔더니 그 꿈이었건 생각이었건 꿈이었다고 칩시다 그냥. 그래야지 얘기가 더 쉽겠네요. 생각이었다기보다는 사실은 생각으로 대부분 다 벌어집니다. 꿈보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꿈 쪽으로 선택했어요. 꿈에서 어떤 곳을 갔다고요. 그랬는데 그곳 어느 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곳에 갔는데, 그곳이 낯이 익은 거죠. 왜 그런가 생각을 할까? 왜 낯이 익지? 예전에 와본 것처럼, 예전에 꿈속에서 그런 곳을 와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꿈속에서 와본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낯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와본 곳인데 비슷한 곳을 와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게 다 비슷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어떤 특징적인 것이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전의 그것은 지금 완벽하지 않죠. 아무래도 꿈이니까. 그런데 유사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것을 보았을 적에 두 가지가 충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와봤던 곳이냐, 아니면 처음 와본 곳이냐, 이 문제가 충돌이 되잖아요. 그랬을 적에,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마음이 어떤 것을 결정합니까? 지금 현재 있던 상황, 이것은 현실이고 객관적인 거니까,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좀 비슷한 그런 것들은 이것으로도 대체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것과 똑같은 것을 와보게 된 거예요. 왜? 현재 거로 예전의 기억을 현재의 상황으로, 현재의 영상 그것으로 대체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예전에 와봤던 곳으로 굳어지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마음의 작용이 원래 그 특성이 그래요. 이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강의에서는 어떤 거를 말해야 될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원래 말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건데 이것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총 정리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하긴 해야 될지 어쨌건 그거는 이제 시간 좀 가져보고 생각 좀 해보고 결정하기로 하고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